유럽, 예로부터 수많은 민족과 신앙이 융합되고 가미되어 문화의 장을 선도한 고장이자 다양한 신화, 그리고 전설의 태초로서 믿음과 상상, 그리고 설화를 바탕으로 믿기지 않는 존재들이 입에서 입을 타고 구전되고 또 전승되어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유럽의 신화 속 등장하는 수많은 존재 중 그 특유의 기괴함과 악함으로 공포의 상징이 되어버린 10마리의 유럽 대표 괴물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2. 고블린. 유럽의 민간 전승과 그 흐름을 잇는 소설 및 판타지에 등장하는 단골이자 다양한 매체 그리고 전설을 통해 구전되고 전승되어지는 친숙한 괴물. 도시 괴담에서도 심심찮게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고블린은 대개 덩치가 작고 힘이 약하며 인간과 비슷한 형상의 초록색 괴물 혹은 숲의 요정으로 각종 설화와 민담에서 묘사됩니다. 이들은 다수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무리를 지어 인간들을 사냥하고 또 하나의 세력을 이루어 서로 전쟁을 벌여 사륙전을 행하기도 하며 사륙과 학살을 좋아하는 그 이면에는 지식을 추구하고 문명의 발전을 이룩하는 지능형 개체 역시 존재하기에 인류와 마찬가지로 문명을 이루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른바 꽤나 고도화된 난쟁이 괴물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9위. 켈피. 켈피,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구전되어 내려오는 환상종 혹은 괴수로 그 어원은 게이로로 말, 소를 가리키는 콜파. 켈피는 전체적으로 물속에 사는 말의 모습, 특히 신체의 앞은 말, 뒤는 고래나 물고기인 기괴한 형상이 그 특징인데 이로 인해 바다 생물, 해마와 비슷한 괴수로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존재는 주로 물속에 잠복해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물속에 빠뜨린 후 그대로 잡아먹어 버리는데 몇몇 설화에 따르면 물가 근처에서 실종된 사람이 다음날 그 갓만 물가에 떠밀려왔으며 또 어린아이 8명이 동시에 켈피에게 먹혔다는 설화 등 다양한 구전으로서 켈피에 대한 공포심이 입에서 입을 타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8위. 오우거. 오우거, 그 어원은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오르쿠스 혹은 오페리우스의 아버지가 별명된 오이아 그로스로서 그 의미를 가지는 유럽의 대표적인 괴물 중 하나. 오우거는 그 의미답게 엄청난 거구의 피지컬 그리고 포악한 성질의 소유자로 사람을 주 먹이로 삼는 흉폭한 식인귀들인데 이들 역시 고블린과 마찬가지로 무리지어 인간을 사냥하기도 하고 또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여 무기를 사용한 전쟁 역시 가능합니다. 이들은 오크, 트롤 등 엄청나게 힘이 센 괴인류와 함께 동일시 되어지기도 하며 현대 들어 소설 및 게임 그리고 영화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세간에 널리 알려진 고대의 괴물입니다. 7위. 골렘. 골렘, 유대교 신화에 등장하는 마법의 집합체이자 히브리어로 태아라는 뜻의 고일렘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거대 괴수. 사람의 모습을 한 거구의 괴물로서 흔히 묘사되고 구전되어 오는 골렘은 마법, 연금술, 인형 제조기법 등과 모종의 의식을 사용하는 랍비에 의해 형성된 생명체로 이때 형성된 골렘은 창조자에 의한 권능에 권속되어 지배당해지는 로봇 같은 존재가 되며 이는 엄격한 기준 그리고 상급 마력이 수반되기에 선택받은 마법사만이 골렘을 형성하고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대교 경전뿐 아닌 다양한 전설과 문헌으로서 현대까지도 수많은 매체에서 다뤄주고 있으며 그렇기에 지금껏 널리 전승된 유명한 괴물 중 하나이기도 한 존재입니다. 6위. 반시. 반시, 고대 켈트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 혹은 요정이자 그 어원의 의미는 속칭 요정 언덕의 여자. 켈트 신화의 전쟁과 죽음의 여신 버이브카아가 그 원형인 반시는 스코틀랜드 전설의 바 반시와도 그 기원을 같이 하며 그 모습 역시 어린 소녀, 품위 있는 귀부인, 음침한 노파 등 다양한 형상으로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흔히 죽음 그리고 전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 반시는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에게 적개심을 내비치지 않으며 그렇기에 한국 신화의 도깨비와 비슷하게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수호령, 수준의 의미로 흔히 받아들여지는 존재입니다. 5위. 미노타우로스. 미노타우로스, 본명 아스테리오스,
이는 그리스 신화에 기록되어 고전되며 그 어원은 일명 미노스 왕의 소의 머리 그리고 인간의 몸을 가진 기괴한 형상을 지닌 이 괴물은 포세이돈의 저주와 파시파이로의 욕정으로 인해 만들어진 후 수많은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고 잡아먹으며 그 악명을 떨쳤는데요. 결국 이를 보다 못한 미노스 왕은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 라비린토스에 이를 산채로 가두게 되었고, 이후 아리아드네의 도움을 받은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루스를 쓰러뜨리며 그리스 전체에 퍼졌던 미노타우루스의 공포스러운 악명이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4위 가고일. 가르구이유, 바서수파이어 등 수많은 이명을 가지고 있는 유럽의 고대 생물이자 상공의 악마로 수많은 사파 및 설화에 등장하는 괴물. 우악스런 날개와 악마를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가고일은 드래곤부터 사자, 심지어 용 등 수많은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으며 저승세계에 살며 빗물을 모으는 풍요의 괴물 혹은 보다 높은 지위의 영체를 받들고 호위하는 존재로도 여겨집니다. 또한 이는 신성한 교회에서도 석상과 사파 등으로 그 형상을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 이는 신도로 하여금 믿음이 없다면 가고일에게 죽임을 당하는 경각심 제고 그리고 악령을 쫓아내는 부적의 의미로서 흔히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3위 뱀파이어. 유럽 곳곳의 설화와 전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존재이자 세르비아, 루마니아 지방에서 기원된 고대의 악귀 혹은 괴물. 흔히 인간의 피를 섭취하는 추상적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뱀파이어는 창백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인류의 범주를 훨씬 초월하는 높은 신체 능력과 지능, 그리고 신체 감각과 스피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이름처럼 인간의 피를 통해 살아가는 양분을 얻습니다. 뱀파이어는 오래된 전설인 만큼 흡혈귀, 드라큘라, 마녀 등 다양한 종류로서 파생되었는데, 이는 기독교의 영향이 약해 수많은 미신이 존재했던 동유럽의 특성 때문이며 현재까지도 수많은 영화 및 소설에서 주연으로 다뤄지는 유럽을 대표하는 괴물 혹은 요괴입니다. 2위 웨어울프. 웨어울프 혹은 늑대인간은 유럽의 신화 및 민속을 넘어 세계 각지에서 전승되어지는 존재로 페트로니우스와 틸베리의 거비에스에서 최초로 의뢰된 인간형 괴물. 늑대와 반인 반수 혹은 혼혈종으로서 널리 알려지며 공포의 대상으로 자리잡은 웨어울프는 보름달을 매개로 그 형상이 발현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이는 거대한 늑대 혹은 늑대인간에게 물리거나 흑마술사의 금지된 마법 또는 박옷의 꽃을 먹으면 이러한 능력 혹은 저주를 갖게 된다고 여겨집니다. 이들은 상상도 못할 육체적 능력과 힘, 그리고 엄청난 신체의 재생 능력을 바탕으로 보름달 아래 흔히 무적의 존재가 된다고 받아들여지는데, 고대 민간에서는 교회로부터 파면당해 죽거나 정화되지 않은 땅에 묻히게 되면 웨어울프로 변모한다는 설화 등 등장 전제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존재하며 그 엄청난 능력과 공포로 인해 흡혈귀와 동일시 되어지기도 하는 인간형 괴물입니다. 1위 크라켄. 크라켄, 전설 및 신화 속 바다 괴수들 중 가장 유명한 존재이자 그 어원은 노르웨이 말로 극지 혹은 고대 게르만어로 문어를 뜻하는 크로크. 이 존재는 여러가지 설화와 구전에 따라 다양한 외형을 가지지만 공통적으로 문어를 영상케 하는 거대한 촉수가 있는 것이 그 특징이며, 이를 통해 수많은 배를 박살내고 또 인간들을 학살했다고 전해집니다. 크라켄은 미지의 공간이자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바다에 대한 원초적 공포심이 더해져 만들어진 일종의 환상종으로서 단순한 괴물 혹은 요괴의 수준을 넘어서 그 자체로서 신격으로 숭배되어지기도 하며, 그렇기에 고대부터 현대까지 바다의 공포를 가장 잘 나타내는 실로 상징적인 존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싶으신 영상이나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작업 시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